당신은 혹시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 속에서 유독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화려한 외모나 대단한 사회적 지위, 혹은 눈에 띄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도 그 사람의 존재가 온몸으로 느껴지며 깊은 울림과 함께 존경심이 우러나왔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듯 완벽해 보였지만 입을 여는 순간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실망감을 느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또 판단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판단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담긴 품격입니다. 말은 그저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 살아온 인생과 내면의 깊이를 담아내는 그릇이며 보이지 않는 영혼을 비추는 가장 투명한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선 최고의 사상가이자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하는 말에 고스란히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요, 말의 품격이 곧 인격이라는 통찰입니다. 이 지혜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관계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등대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품격 있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진 말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10가지 말의 습관을 통해 그 깊고도 고요한 힘의 원천을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가장 근본적인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첫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인상이 되고 당신의 말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격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나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죠.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의견이 다른 상대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건 틀렸어요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대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혹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대화의 문을 엽니다. 이 한마디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에게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하는 대신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마음을 열게 합니다. 동시에 스스로에게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겸손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대한 깊은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비롯된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것은 나는 모든 것을 안다는 오만이 아니라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겸손한 말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었던 대화를 부드러운 실타래로 바꾸어 서로를 잇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배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나 제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헤아리고 선택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만약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며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존재로서 도움을 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배려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정할 때도 나는 이게 먹고 싶으니
이걸로 시키자가 아니라 저는 이게 좋은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 이 작은 습관이 쌓여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설령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의견 자체를 묵살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단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생각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아,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군요. 흥미로운 의견입니다. 와 같은 말로 일단 상대의 입장을 수용한 뒤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대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는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동반자로 느끼게 합니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을 넘어 나와 다른 생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듯 완벽하게 똑같은 생각도 없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는 독선에서 벗어나 타인의 생각 속에도 배울 점이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대화는 비로소 풍요로워지고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식당에서 물을 가져다 준 직원에게,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준 이웃에게, 혹은 회의 자료를 복사해준 동료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베풀어준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존중의 표현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가치 있게 인정받았다고 느끼며 기쁨을 얻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 역시 그 순간 긍정적인 감정을 느낌으로써 내면이 충만해집니다. 이러한 감사의 선순환은 인간관계를 따뜻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나요? 그 횟수만큼 당신의 세상은 더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로의 방식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상대에게 섣부른 조언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와 같은 말은 상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대신 그들은 그저 상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고생 많았겠다. 네 탓이 아니야. 와 같은 말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나는 내 편이야라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조언보다 그저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침묵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상처를 함부로 헤집지 않고 그가 스스로 치유하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위로의 품격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신중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아는 척하거나 섣불리 단정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렇지만 더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역설적으로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적인 정직함의 표현입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신뢰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는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현명한 처사입니다. 섣부른 아는 척이 신뢰를 갉아먹는 존벌레라면
솔직한 모름의 인정은 신뢰라는 탑을 쌓아 올리는 단단한 벽돌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품격 있는 말은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은 추임새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격려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생각, 그리고 말하지 못한 숨은 의도까지 헤아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인정입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처음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맞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자신보다 나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릇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유연성이며 성장을 향한 열린 마음의 증거입니다. 이런 태도는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수용되었다는 큰 만족감을 주어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완고함은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지만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계단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격려와 칭찬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장점을 발견했을 때 시기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들의 칭찬은 잘했네 와 같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합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시장 분석 데이터가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와 같이 상대방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런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격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힘내라는 막연한 말 대신 지난번에 어려운 프로젝트도 잘 해냈으니 이번 일도 분명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며 과거의 성공 경험을 상기시켜 주거나 결과가 어떻든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멋있었어 라며 과정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격려입니다. 타인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해 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인격 또한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특징은 바로 사과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들의 사과는 미안하긴 한데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와 같은 조건부 사과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관계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깨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힘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0가지 말의 습관들 어떠신가요? 이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아마도 이 이야기들 속에서 때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반성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과거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지난날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기 위한 등불을 켜는 과정입니다. 말의 온기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빛과 같습니다. 이 지혜와 성찰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그 울림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당신의 감상을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10가지 특징을 가진 말들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그 심리적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와 마주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 단계 이론을 떠올려 보십시오. 생리적,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인간은 소속감과 사랑, 그리고 존중의 욕구를 갈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10가지 말의 습관은 모두 이 존중의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말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의 말은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감사의 말은 상대의 노력과 시간을, 위로의 말은 상대의 감정을, 경청의 자세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즉, 품격 있는 말이란 결국 나는 당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깊은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술의 테크닉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말의 품격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론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지혜를 당신의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10가지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 그리고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말하기 전 3초의 멈춤입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3초만 숨을 고르십시오.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더 나은 표현은 없을까? 그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3초의 멈춤은 충동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브레이크이며 감정의 노예가 아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적극적으로 듣기입니다. 대화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신 오로지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표정, 말투, 몸짓을 관찰하며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대화가 끝난 후 상대방이 했던 말을 속으로 요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청은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자신의 대화 녹음해 보기입니다. 조금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동의를 구한 뒤 동료나 친구와의 대화 혹은 회의 내용을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상대의 말을 끊는지,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말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가장 확실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네 번째 훈련은 책 읽기입니다. 책, 특히 문학 작품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다양한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풍부하고 아름다운 어휘를 습득하게 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정교하고 품격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훈련은 분노 조절하기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하십시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뱉은 말은 열의 9은 후회를 낳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훈련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했다. 동료가 커피를 사줘서 고마웠다 등. 이 습관은 당신의 뇌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말에도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훈련은 구체적으로 칭찬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그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막연히 좋아요가 아니라 오늘 입은 셔츠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얼굴이 환해 보여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 그 진심은 더욱 깊이 전달됩니다. 여덟 번째 훈련은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상대방에 대해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주말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좋은 대화는 좋은 말하기가 아니라 좋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홉 번째 훈련은 거울 보고 말하기 연습입니다.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표정, 시선 처리, 제스처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과 부드러운 말투는 말의 내용을 더욱 빛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10번째 훈련은 바로 언행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품격 있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공허한 울림이 될 뿐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의 말에는 비로소 무게와 진정성이 실리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말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활용점정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말의 품격을 구성하는 10가지 특징부터 그 심리적 원인, 그리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법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말의 품격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깊은 성찰이자 투자입니다. 품격 있는 말은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들고 품격 있는 관계는 결국 품격 있는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이 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세계를 조각하는 정과 망치가 됩니다. 거친 말은 당신의 세상을 날카롭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며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은 당신의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꿀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 모든 대답의 시작은 바로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다음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로 당신의 운명을 새롭게 빚어나가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이 지혜를 나누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